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제 130회 토목시공기술사 4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서중 환경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과 서중 콘크리트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물어본 첫 번째, 서중 환경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즉 나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나쁜 점, 즉 문제점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서중 콘크리트 관리 부분은 개요 2번에 재료와 관련된 부분 써주시면 되고, 서중 콘크리트의 대책은 재료를 제외한 배합과 시공, 그리고 양생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물어본 첫 번째, 서중 환경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즉 문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반 중에는 슬럼프가 저하되고 단위 수량이 증가되고, 그리고 타설 시는 응결이 촉진되어서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고 콜드 조인트가 발생될 수 있겠고, 건조 수축으로 컨트랙션 조인트가 발생 가능합니다. 경화 후에는 균열이 발생되거나 공용 중에는 강도가 저하되거나 내구성 및 수밀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서중 콘크리트의 재료 취급 및 관리 부분입니다. 콘크리트의 구성 요소인 물과 시멘트, 골재, 혼화재에 대해서 좋은 배합의 방향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세 번째,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대책인데 크게 배합 설계 부분, 그리고 타설 시 시공 관리 부분, 즉 시공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 양생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되겠고요. 배합 설계 부분은 몰 결합제비를 포함한 이런 슬럼프 부분과 관련돼서 써주시고, 타설 시 시공 관리는 운반 시간 확보, 그리고 타설 속도 조절, 다짐 부분 내용 써주시면 되는데, 특히 다짐 속도 부분, 이런 부분 중에 비빔 후 1시간에서 1.5시간 이내 타설, 이런 부분은 수치 꼭 암기하셨다가 기술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생 관리 부분은 차양막과 바람막이, 그리고 수분 양생, 피방 양생, 이런 부분이 있고, 개요도와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 중 침투형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서브노트에는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을 비교하고 비점 오염원을 토지 이용에 따라서만 구분해서 이제 개요도 부분하고 정의 정도만 설명되어 있는데,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 중에 침투형 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 설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브노트와 그리고 제가 찾아온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노트 내용 중에 비점 오염원의 정의 보겠습니다.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을 비교한 이런 부분은 엑스트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그런 방향입니다. 이어서 물어본 문제, 침투형 시설에 대해서 볼 텐데, 가져온 자료는 환경부에서 배포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중에 개요도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매뉴얼에 보면은 침투형 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침투 도랑, 침투 저류지, 침투조, 그리고 유공 포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개요도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투 도랑은 물을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측구와 관련된 측구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고, 침투 저류지는 침투가 가능한 저류지 시설입니다. 이어서 침투조는 건물 외벽에 설치해서
물을 집 안으로 침투시키는 시설, 그리고 유공포장 같은 경우는 침투가 가능한 포장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투형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본 개요도와 그리고 침투형 시설에 대한 개요 또는 정의와 특징 부분, 그리고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세 내용은 말씀드린 요 부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답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번 임해지역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연안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 공사 계획,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바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의 내용을 캡처해 왔고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아 그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공사계획 부분입니다. 매립공법 시공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매립지의 특성, 즉 공유수면에 대한 특성일 테고, 그리고 토치장 부분, 그리고 매립토 부분, 원지방과 매립층의 치마, 그리고 여성토 부분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공유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자와의 협의와 그리고 관련 인허가 내용까지 시공길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매립공사에 대한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개요도를 보시면은 좌측 준설에서부터 매립 가호 호환, 매립까지 이렇게 개요도가 잘 나와 있고요. 공사 순서대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집안조사, 두 번째는 가호환 및 가토제 시공, 세 번째는 준설 매립, 네 번째는 표충 처리, 다섯 번째는 복토 및 연합지반 개량입니다. 공사 순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렇게 서브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화면을 캡처해서 확인하시거나 혹은 서브노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계화 시공 시 건설기계의 조합 원칙 및 기계 결정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 건설기계의 조합 원칙, 즉 조합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을 기능적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는 분업화된 작업의 균등화를 통해서 소요시간을 일정화시키고요. 세 번째는 조합기계의 작업 효율을 고려합니다. 네 번째 건설기계 조합 순서인데 이 부분이 조합 원칙의 상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상세 공정별로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이 내용, 절성토 건설기계 조합, 이런 부분은 엑스트라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건설기계의 결정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 현장 입지 조건을 조사하고 시공법 선정을 위한 조사, 기상과 작업 가능 일수 조사, 네 번째 장비 조사, 다섯 번째 이해관계에 대한 권리 설정 조사, 여섯 번째 인근 도시 조사, 일곱 번째 건설공사 기계화 및 적산, 여덟 번째 효율적 시공을 위한 검토, 아홉 번째 장비 선정 및 결정입니다. 4번 문제는 이제 노트에도 잘 나와 있었고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 방향 제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아스팔트 포장의 포트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다소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포트홀 저감 대책에 대한 문제,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포트홀에 대한 정의 부분과 원인 부분까지 이렇게 첫 번째 장 개요와 엑스트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어본 내용, 저감 대책은 첫 번째는 이제 집안 처리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와 배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과 관련된 부분, 네 번째는 공용 중 유지관리 부분. 자, 요렇게 흐름 가져가셔서 학습하셨던 일반 내용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제시해드린 개요도 부분 활용하셔서 답안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거푸집 붕괴 사고 요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최대 측압을 도식하고 붕괴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물어본 게 세 가지였기 때문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개요 1번, 최대 측압에 대한 부분, 개요 2번, 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 개요 3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즉 증가 요인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푸집, 콘크리트,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나눠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최대 측압을 도식하라고 했는데 서브노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측압 및 콘크리트 헤드 관계도 해서 좌측에 이런 부분, 최대 측압과 헤드 부분과 그리고 최대 측압에 대한 값과 그 위치에 대한 이런 표 정도 써주시고 이렇게 개요도와 표만 쓰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풀어서 한두 줄 정도는 이렇게 한글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제 물어본 세 번째, 붕괴 사고 예방 대책인데 크게 거푸집 부분과 동바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거푸집 부분은 강도 및 강성 확보, 수밀성 유지, 조임, 그리고 박리재 부분하고 동바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균등한 응력, 그리고 조립 부분, 전도 방지 부분, 교체 불가 부분, 이응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우측의 개요도 부분하고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푸집과 동바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는 붕괴 예방 대책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대한 개량 부분, 그리고 측압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측압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타설 시 검측에 대한 부분하고 타설 방법, 그리고 마지막 타설 시 관리적 측면까지 요렇게, 그리고 거푸집, 그리고 동바리 부분 요렇게 엮어서 예방 대책으로 기술해 주시면은 빠뜨리는 내용 없이 기술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 마치겠고요. 4교시 서술 그리고 130회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